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새로운 단원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를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 112에서 113쪽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장소는 어디인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여기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산책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봐볼까요? 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목줄을 차고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네,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무서워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많아서 가끔 큰 강아지가 목줄 없이 선생님 옆을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여기 여자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살펴봅시다.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글을 써서 주민센터 누리집에 올려야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선생님 질문에 답해보세요. 공원이나 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은. 여자아이는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죠? 네, 잘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글을 써서 주민센터 누리집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타당한 근거와 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글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타당한 근거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라는 단원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쓰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논설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근데 여러분 2학기 때는 논설문을 또 쓸 건데 어디에 초점을 좀 더 둘 거냐면 여기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글을 읽고 주장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 활동입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읽어보고 그 다음 논설문을 쓸 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 다음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논설문을 적어보는 마지막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신문기사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때문에 시비가 이 화살표는 많아진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식당 등이 있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로 다른 시민과 시비가 붙은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나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이런 기사에서 기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마스크를 실내에서 잘 착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 이런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어보면서 그 글에서 주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14쪽입니다. 만화를 보고 그냥이라고만 대답하는 곰돌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름이 왜 곰돌이야? 그냥. 왜 갈색 바지를 입었어? 그냥. 왜 뛰어? 그냥. 왜 북을 쳐? 그냥. 다 모든 질문에 어떤 대답을 말하고 있죠? 네, 그냥 이라고만 대답하고 있네요. 혹시 친구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이 가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냥요, 이유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냥이라고만 대답하는 곰돌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이라고만 대답하는 곰돌이가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곰돌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곰돌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이 만화 내용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글을 읽기 전에 선생님과 글의 제목과 글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어떤 내용일지 자유롭게 추론을 해보세요. 제목의 이름은 그냥이 아니라 왜이네요. 자, 교과서 115쪽 그림입니다. 할아버지가 수염을 만지작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가 아프시거나 고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116쪽 그림입니다. 아이들이 있고 뒤에 나무들이 있네요.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에 비해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뭔가 이 아이들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117쪽 그림을 볼까요? 한 남자아이가 왜? 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아이는 웃으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제목을 보고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 글이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한번 추론해 볼까요? 추론 다 해보았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잘 때 수염 때문에 고민하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뒤에 있는 배경이 굉장히 이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땅만 보고 무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의 내용도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내용을 담은 그림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제목과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추론을 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왜, 이어령.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길을 걸어가고 있었단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대.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놓나요? 할아버지는 예끼, 이 버릇없는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졌단다.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 채 몇십 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본 적이 없었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수염을 꺼내놓고 잤나? 놓고 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쏭달쏭하기만 했지.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단다. 글쎄다, 허참, 이 녀석 별걸 다 묻는구나. 정 궁금하다면 말이다.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말이야. 그런데 너무 갑갑하고 거북해서 아무래도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 것 같았어. 옳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잔 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얼른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눈을 감아봤어. 그런데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어. 이불 밖으로 내놓은 수염 때문에 왠지 허전하고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야.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수염을 이불로 덮으니 갑갑하고 이불 밖으로 꺼내놓으면 허전하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느라고 한숨을 잘 수가 없었단다.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던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지. 이상한 일 아니니? 분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염이고 할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기억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본다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 그 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염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렴.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염이 있는지 말이야. 아이들한테 무슨 수염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누가 질문을 할 때 가끔 그냥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 거야. 바로 그 그냥이라는 말이 너의 수염이란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날 말이야. 어떤 때에는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흘낏 보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 새들이 어떻게 짝을 지어 날아가고 구름이 어떻게 모였다가 흩어지는지 몇 번이나 눈여겨보았니? 자신에게 또는 남들에게 궁금한 일을 몇 번이나 질문해 보았니?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없었니? 자기 안에 물음표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건전지를 넣고 단추를 누르면 그냥 북을 쳐대는 곰인형과 별로 다를 게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 속 할아버지와 똑같아.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수염을 달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냥 수염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누가 왜? 또는 어떻게 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내려고 했어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 어느 날인가 너한테도 누군가 물어올지 몰라.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 선생님과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117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냥이 아니라 왜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1번 아이가 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2번 우리에게 있는 수염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
그냥 수염을 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은 다음에 영상을 이어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잘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정답을 살펴봅시다. 1번, 아이가 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나요? 네, 수염을 기른 채 몇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염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누가 질문을 할 때 깊은 생각 없이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수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도 수염이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수염을 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 116쪽의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수염을 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또는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또는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염을 달지 않도록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꼭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습관적으로 왜 또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쑥쑥 성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교과서 117쪽의 4번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냥이 아니라 왜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교과서에 같이 적어봅시다. 여러분,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제목에서도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살지 말고 자기 안에 물음표를 가지고 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또는 어떻게를 생각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금방 글쓴이의 주장을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118쪽입니다. 친구들과 왜 질문하기 놀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활동 방법을 조금 바꿔봤어요. 먼저 1번. 누구와 게임을 할지 정합니다. 친구와 해도 되고 가족이랑 같이 해도 되고 가족 동생이나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해도 되겠죠? 또는 엄마 아빠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해도 괜찮아요. 혼자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고. 선생님은 혼자도 해봤어요. 친구랑도 해봤지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빠졌는데 어떻게 게임을 할지 정해야 돼요. 가족하고 할 때는 집에서 같이 수다 떨듯이 같이 하면 되겠는데 친구와 할 때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카톡으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는 클래스팅이나 학급 SNS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전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야 친구야 나랑 왜 질문하기 놀이 하지 않을래? 라고 전화해서 같이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공부를 하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듣고 또 거기다가 왜 또는 어떻게를 넣어서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하기 놀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질문 놀이를 한 다음에 질문하기 놀이 결과를 교과서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정리하는 방법과 놀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친구한테. 친구는 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의 대답에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왜 혼자 살 수 없는지 이렇게 왜 혼자서 살 수 없나요? 혼자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렇게 친구한테 질문해 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대화만 해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놀면 외롭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을 해서 질문하기 놀이를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의 친구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 질문하기 놀이의 역할을 바꿔서 친구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질문하기 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친구한테 카톡으로 질문하기 놀이를 해보자고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와 함께 카톡으로 질문하기 놀이를 한 다음에 교과서에 꼭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글을 읽고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냥이라고 대답했던 질문에 나만의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해볼게요. 글을 읽고 주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 중에 급식을 먹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그렇지 않은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 문제점 중에는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자,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모두 찾았나요?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네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합시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자는 습관은 피부 트러블, 비만, 키 성장 방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곤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자, 여러분들 주장을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여기 규칙적인 생활을 합시다 라고 제목에도 적혀 있고 맨 아래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무단횡단,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비가 내릴 때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로 건너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자, 여기에서 글의 주장을 찾아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횡단보도로 건너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선생님과 글을 읽으면서 주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선생님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다음에 왜 질문하기 놀이를 꼭 하고 교과서 118쪽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